인천 월미도가 보이는 횟집 3층에서 4명의 중년들이 마주 앉았어요. 재혼한 지 3년째인 민수와 영희, 그리고 민수의 대학 동기 상철과 그의 재혼 상대 미순이었죠. 소주병이 벌써 4번째였습니다. 광어회와 우럭회 냄새, 그리고 바다 냄새가 섞인 3월의 밤 공기 속에서 4사람은 각자의 재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희는 조용히 술을 따르며 상철 부부를 관찰했죠. 특히 미순이라는 여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미순은 단정한 인상이면서도 어딘가 지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광어회와 우럭회가 정갈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월미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3월의 밤이었죠. 술이 돌수록 분위기는 편안해졌습니다. 재혼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인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빠르게 허물어졌어요. 영희는 전 남편과의 삭막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늘 뻔하고 예측 가능했던 일상들, 그리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가던 마지막 몇 년들 말이에요. 지금의 민수와는 확실히 달랐지만 그래도 어딘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 빠진 퍼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철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부부끼리 친해지면 가끔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파트너 스와핑이라고 부르는 서로 배우자를 바꿔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라고 덧붙였죠. 영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제에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웃어넘겼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관심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상철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미순 역시 전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쳤어요. 중년이 되면 누구나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상철이 영희를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어른들끼리 서로 동의한다면 나쁠 게 없다는 식이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정말 그런 게 괜찮을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상철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금기냐는 것이었죠.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배신감과 함께 묘한 흥미가 생겼어요. 정말로 민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일 뿐인지 궁금했습니다. 미순이 영희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한 번쯤은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해봐도 괜찮다고, 인생이 너무 짧다고 말이에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영희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금세 잠들었지만 영희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상철의 제안, 미순의 눈빛, 그리고 민수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영희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어요. 일주일 후 4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인천 구월동의 조용한 와인바였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친밀했죠. 상철이 먼저 화제를 꺼냈어요. 지난번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면서 정말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어요. 민수의 반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민수가 분위기를 띄우듯 농담조로 말했어요. 딱 한 번만 경험이니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서로 놀잖냐며 가벼운 어조로 설득을 시작했죠. 영희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 보수적이었던 민수가 이토록 개방적인 생각을 할 줄 몰랐습니다. 미순이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경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은은하면서도 품격 있는 향이었죠. 영희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재혼한 지 3년 민수와의 관계도 처음의 설렘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상철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다음 주말 인천 근처 조용한 펜션을 빌려서 4명이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영희는 그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강요는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민수가 영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한번 해볼까 싶다고, 나쁜 경험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집에서 민수가 본격적인 설득을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영희는 민수의 논리에 설득당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단순한 경험일 뿐이고 우리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게다가 상철과 미순도 같은 생각이니 서로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았죠. 며칠 후 미순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순은 자신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영희가 매력적인 여성이라며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다고 덧붙였죠. 영희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덕적인 죄책감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미순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 갔어요. 그녀는 영희의 감정을 절묘하게 건드리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결국 영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단 한 번만 정말 경험 삼아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4사람은 인천 강화도의 한적한 펜션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낮 시간에는 근처 관광지를 돌아다녔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두 커플의 여행 같았습니다. 하지만 4사람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긴장감을 품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묘한 정기가 흘렀어요. 밤이 되어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영희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죠. 영희가 마지막으로 조건을 말했어요. 단 한 번만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거칠게 하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자고 덧붙였죠. 3사람 모두 동의했어요. 펜션에는 침실이 2개 있었습니다. 상철이 제안했어요. 각자 편안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상철과 영희는 바다 쪽 방으로, 민수와 미수는 정원 쪽 방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어요.
상철의 방에서 영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철은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긴장된다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죠. 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먼저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다른 방에서는 미순이 민수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영희와는 또 다른 미순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었죠. 상철이 영희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속삭였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민수와 느낌이 달랐어요. 더 섬세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터치였죠. 영희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수는 민수에게 천천히 다가가 키스를 건넸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순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영희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상철과 영희의 키스는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깊지만 급하지 않은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키스였습니다. 영희는 이런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어요. 상철의 입술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죠. 민수의 방에서는 미순이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이런 여성을 처음 만났어요. 영희는 항상 수동적이었는데 미수는 정반대였죠. 상철은 영희를 침대에 눕히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영희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속삭였어요.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방에서 미수는 민수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떨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죠. 민수도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상철이 영희의 옷을 하나씩 벗겨줄 때마다 진심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했어요. 영희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났죠. 상철의 애무는 정말 세심했어요. 영희의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는 그의 손길에 영희는 온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보다 더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민수도 미순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놀랐어요. 그녀는 민수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 키스를 남기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영희와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었죠. 그날 밤 각각의 방에서 네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영희는 상철의 세심한 배려와 부드러운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민수는 미순의 열정적인 애정에 신선한 자극을 느꼈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네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상처를 힐끗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영희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단순한 경험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상철의 부드러운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도 함께 말이에요. 강화도 펜션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영희는 평상시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밤이 떠올랐죠. 민수도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도 저녁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영희에게 더 다정했어요. 마치 어젯밤의 경험이 부부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상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 세심한 배려, 그리고 민수와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애정 표현 방식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이상하게도 민수와의 관계보다 더 짜릿하고 특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 후 상철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간단한 안부 인사였지만 영희의 가슴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답했어요. 그 후로 둘 사이에 문자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한 안부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났어요. 상철은 영희에게 그날 밤이 정말 특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여성의 매력을 느꼈다고 덧붙였죠. 영희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자신도 그날 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상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편 민수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미순에 대한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미순이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인지, 얼마나 세련된지에 대해 말했죠.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또 네 명이 만날 기회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민수도 자신과 비슷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2주일 후 상철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 아니라 둘씩 따로 만나보자는 것이었어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죠. 영희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평일 낮 상철과 영희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했습니다. 상철은 영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영희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서로의 일상, 취미,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철은 영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민수보다 훨씬 공감 능력이 뛰어났고 영희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했죠.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다음 주에는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갔고 그 다음 주에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둘 사이의 감정은 깊어졌어요. 영희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민수를 배신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상철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상철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죠.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상철이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영희 생각만 한다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재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고 답했죠.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해지기도 했어요.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죠. 영희와 상철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핑계를 만들기 쉬웠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쇼핑하러 간다고 하면 민수는 별 의심 없이 보내줬어요. 상철도 마찬가지였죠. 회사 일이 있다고,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하면 미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한 만남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났지만 점차 더 은밀한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더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상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호텔 라운지 같은 곳은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죠. 인천 송도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친밀하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상철이 영희의 손을 잡았을 때 영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어요.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과 짜릿함도 느꼈어요. 객실 문이 닫히자 상철이 영희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욕망보다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상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먼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기분은 어떤지,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의 배려심에 영희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상철이 영희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터치는 민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부분을 이해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영희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키스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깊지만 급하지 않은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키스였습니다. 영희는 이런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어요. 민수와는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스킨십만 있었거든요. 상철의 손이 영희의 어깨 라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옷 위로도 그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영희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상철은 정말 달랐어요. 민수보다 훨씬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영희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며 진행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영희의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상철은 영희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찬미했어요. 민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상철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영희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교감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애무에 영희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영희는 오랜만에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상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죄책감마저도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의 행복만이 존재했죠. 그 후로 둘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어요. 주에 한두 번씩 평일 낮 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영희는 그 시간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상철과 함께 있는 몇 시간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한편 집에서는 변화가 있었어요. 민수도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늘었다고 했지만 영희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아마도 미순과 만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서로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어요. 아니, 어쩌면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각자 새로운 관계에 빠져 있으면서도 기존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려 했죠. 영희는 거울을 보며 변화된 자신을 발견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상철이 자주 예쁘다고 말해줘서 그런지 외모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죠. 상철과의 만남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진정한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상철의 모습에서 영희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어느 날 상철이 말했습니다. 미순과의 관계도 변화가 있다고, 예전만큼 맞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오히려 영희와 함께 있을 때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고 덧붙였죠. 영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철과의 시간은 매번 새롭고 설렸어요. 둘 사이의 감정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죠. 2달 후 어느 화요일 영희와 상철은 평소처럼 만나기로 했어요. 인천 송도의 한 호텔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희는 민수에게 친구와 쇼핑을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서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철과 만날 때마다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시간을 보낼지 기대가 되었어요. 로비 한쪽에서 상철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린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 엘리베이터 앞에 민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수 옆에는 미순이 있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민수와 미순도 자신들처럼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때 상철이 영희 뒤에서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본 상철도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아내 미순과 영희의 남편 민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미순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찰나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서 있는 영희와 상철을 발견했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네 사람 모두 굳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로비의 소란스러운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네 사람 사이에 정적만 흘렀죠. 미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우연히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상황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안도한 것 같기도 했어요. 상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에게 들킨 당황스러움과 함께 민수도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네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미순이 제안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네 사람. 처음 몇 분간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눈치만 보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들도 한 달 전부터 따로 만나고 있었다고, 영희와 상철이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영희는 더욱 놀랐어요. 민수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배신감, 안도감,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인천 연수구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다시 만났어요. 낮에 호텔에서 벌어진 일 이후 각자 집에 돌아가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테이블에 마주 앉은 네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달랐어요. 영희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고 민수는 복잡해 보였습니다. 상철은 차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미수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어요. 처음 몇 분간은 고요했어요. 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미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하긴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 숨길 것도 없지 않냐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자신부터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미순과 만나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배신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상철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영희와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리고 아내 미순과의 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지만 상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덧붙였죠. 네 사람의 고백이 끝나자 테이블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렸어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으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미순이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 생각해보니 서로 바뀐 조합이 원래 부부보다 더 잘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적극적인 여성을 좋아하는데 영희는 너무 조용했고 상철은 세심한 남성인데 미수는 그런 걸 답답해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에 다른 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새로운 조합에서 각자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성격적으로도 취향으로도 더 잘 맞았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의견을 나눠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몰래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민수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정식으로 배우자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서로 마음이 바뀐 상황에서 억지로 원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네 사람 모두 조용해졌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었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제안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미순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이혼과 재혼이 흔한 일이니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게 더 문제라고 덧붙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네 사람의 결론은 명확해졌어요. 현재의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조합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네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이 선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어요.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네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옳은 결정일까요? 새로운 시작이 행복할까요? 석 달 후 두 커플은 각자 협의 이혼을 마쳤어요. 다행히 양쪽 모두 큰 재산 분할이나 복잡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 절차도 순조로웠어요. 영희와 상철, 민수와 미수는 각각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동거 상태였지만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했어요. 영희는 상철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낭만적인 감성이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죠. 민수도 미순과의 새로운 생활에 만족했어요. 미순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민수의 소심함을 보완해줬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대신 해줬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의 설렘과 새로움이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상철의 세심함이 때로는 지나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간섭으로 느껴졌죠. 미순의 적극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활발함은 때로 민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그녀의 성향이 민수에게는 피로감을 주었어요. 가끔은 조용히 쉬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영희는 상철과 함께 살면서 민수의 좋았던 점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담담함과 안정감,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이 때로는 편안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순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생활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영희와 함께했던 평온하고 편안한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던 그 편안한 말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친 영희와 민수는 서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색함과 함께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는 동안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처음의 설렘과 새로움을 위해 안정된 관계를 포기한 것이 과연 현명했을까요? 결국 네 사람은 또다시 만날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인천 차이나타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네 사람의 표정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설렘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과 성숙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많이 헷갈린다고. 상철과 함께하는 생활이 행복하긴 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말했어요. 미순과의 역동적인 생활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영희가 너무 좋지만 가끔은 미순의 시원시원함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미순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결국 우리 모두 처음 가졌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 그토록
확신에 차있던 자신들이 우스웠습니다.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상철이 제안했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길고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어요. 자신들이 놓쳤던 것은 상대방의 장점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국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네 사람은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답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랑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렸어요. 네 사람은 각자 진지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서로 만나 긴 대화를 나눈 후 다시 함께 살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거든요. 상철과 미순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어요. 현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보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해보기로 했어요. 6달 후 영희와 민수는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은 작은 예식장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채 말이죠.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적인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상철과 미순도 정식으로 재혼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개성으로 바라보려 했어요. 완벽한 궁합은 없지만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것을 배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생의 복잡한 선택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권태가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새로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죠. 때로는 권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함께 견뎌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잔디는 항상 남의 집이 더 푸르러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 땅을 얼마나 소중히 가꿔나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그들이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다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 후 네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희와 민수는 정말 다시 행복해졌을까요? 상철과 미수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사랑의 끝은 언제나 미완성이니까요.